좀 더 소통을 잘하고 싶으시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언어와 목소리와 바디랭귀지 세 가지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건강을 잃었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연히 웃음 치료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 웃음을 배우다 보니까 얼굴도 하나의 소통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국에는 이제 얼굴이라든가 표정, 바디랭귀지로 강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1호 바디랭귀지 컨설턴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입으로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가공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얼굴 표정에는 43개의 근육이 있고요. 우리 신체에는 약 660개의 근육이 있거든요. 이것을 모두 통제하기란 어렵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다 드러내잖아요. 뭐 고개 끄덕임이라든가 눈 자주 깜빡인다든가 뭐 자세라든가 발의 움직임 이런 것들 다 무의식적으로 진실하게 드러내다 보니까 바디랭귀지가 언어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웃음과 진실된 웃음, 그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진실된 웃음은 눈가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반면에 인위적인 웃음, 거짓 웃음이라고도 하죠. 그거는 입만 씩 이렇게 웃는 웃음을 말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뭐 고개 끄덕임이라던가 눈동자, 동공지진도 청문회 때 많이 보셨었잖아요. 그것도 조작하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바디랭귀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접촉 행동이라고도 하죠. 우리 스킨십이라고도 하잖아요. 주먹치기. 예전에 오바마가 청소부와 주먹치기 했을 때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친밀감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소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얼굴 근육이 매우 많이 굳어 있죠. 나이가 30이 넘으면 얼굴 근육이 굳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소가 자연스럽지 못한다는 거죠. 거울 보면서 항상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양이가를 이렇게 벌리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잘 안 끄덕여요. 그리고 뭐 공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바디랭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 누구나 다 거짓말에 속았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사기 당하실 거란 거죠. 그러기 전에 거짓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어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언어는 가공하기가 쉽고 노이즈가 많아요. 반면에 비언어, 목소리와 바디랭귀지는 정직한, 신뢰할 수 있는 소통수단입니다. 좀 더 소통을 잘하고 싶으시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언어와 목소리와 바디랭귀지 세 가지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옷 살 때 제일 처음 고려하는 것이 무슨 옷을 살까 정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양복이 될 수도 있고, 뭐 청바지나 와이셔츠, 티셔츠가 될 수도 있고, 운동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정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과 색상과 가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 이제 그 나의 몸에 맞게 옷을 수선을 하죠. 오늘 강의 내용도 똑같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바디랭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바디랭귀지에 써야 될지 그 상황을 분석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나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권위형 같은 경우는 트럼프, 시진핑, 빌 게이츠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형 같은 경우는 문재인, 유재석,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형 같은 경우는 손석희, 송강호, 키아누 리브스가 있고 그리고 창조형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 김연아, 박진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위형을 만났을 때는 좀 더 무게감 있게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야 되고 관계형을 만났을 때는 좀 더 개방적인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야 되고 안정형을 만났을 때는 좀 더 안정감 있게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코드를 맞출 수 있고 그 사람과 좀 더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리딩이었고요. 증진과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품질 향상 그리고 목표 달성 및 성과 향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 바디랭귀지가 도움이 된다고 했었고 바디랭귀지 평가 기준은 두 가지 크기와 다양성이 있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네 가지 유형 바디랭귀지 네 가지 유형이 있었죠. 관계형, 권위형, 안정형, 창조형 네 가지가 있었고 여러분들 어떤 유형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친밀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굴 언어, 상체 언어, 하체 언어, 접촉 언어, 공간 언어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신뢰감과 친밀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득, 설명, 리드, 공감 표현할 때 어떻게 바디랭귀지를 활용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중요한 진실성입니다. 그 진실하다는 것은 첫째, 거짓이었고 둘째, 꾸밈이었고 셋째, 숨김이었고 넷째, 바르고 다섯 번째, 곱고 여섯 번째, 순수하다. 이거는 사전적 정의이고요. 네, 제가 의미하는 진실성이라는 것은 내가 내 중심성을 잃지 않고 진정성 있게 상대를 대하는 것. 그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실성입니다. 저는 앞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들도 진실되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죠.